저는 변봉룡이라고 합니다. CDC 그룹의 대표로 있는데요. CDC는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질병통제본부와 약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orporate Development and Change, 그게 원래 약자고요. 저는 변화관리 전문가로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변화관리를 쭉 해왔었죠. 조금 전에 이제 방금 우리 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게이미피케이션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변화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전략적이고 또 체계적이기도 하고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1시간 가량 이쪽 오른쪽 화면을 위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이 어저께 김일철 교수님은 서서 하시던데 목 아프다고. 다행히 저는 컨닝 페이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동기부여 관점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심리학 분야, 조직 심리학이라든지 교육 심리학, 산업 심리학 이런 분야의 아주 기초적인 학문 분야로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루어진 분야고요. 이것만 공부하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한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게이미피케이션에 관해서는 우리 김태규 부원장님께 듣고 배운 후로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새삼 읊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소위 폭포수 앞에서 오줌 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또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속에서 정의를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저도 나름대로 그것들을 다 묶어서 한번 제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비게임 영역에서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해서 사용자의 참여와 동기 강화를 위해 게임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게임 요소나 게임 메카닉스들을 이용해서 게임이 아닌 영역, 즉 일 부분에서 또는 어떤 활동 부분에 적용을 함으로써 그 전보다 효과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되도록 하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나 과업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반어적으로 얘기할 때 이건 장난이 아니네, 또는 이거 게임이 아니야, 또는 할리우드식으로 따지면 This is not a game,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말 속에 숨은 의미는 뭐냐면 이 게임이란 건 그냥 놀이기 때문에 그거 실패해도 관계없고 우리 목숨이 관계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속에 심각한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돈이나 시간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가치나 경우에 따른 생명이나 건강 이런 것까지 다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이미피케이션은 정도가 다르지만 일정한 어떤 심각한 일 속에 놀이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동기부여가 맥시멈 돼가지고 줄똥살똥 모르고 거기 몰입하게 하자. 이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의 그 요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버무려서 묶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그런데 그런 종류의 헌신을 일 속에서 보일 수 있도록 게이미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우리 오 위원장님 같은 노조 입장이나 또는 어떤 냉소적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속에 경영진이나 사업가들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또는 발전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동기부여 관점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속에 많은 동기부여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게이미피케이션 속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주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여기 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뭐화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 속에 놀이의 요소를 넣어서 일을 약간 게임화해보자 이런 것이죠. 또 반대로 그 게임을 일화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 조카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제 조카가 거의 게임 페인이다시피 했던 친구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탁월한 친구이긴 한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모나 저나 걱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좋았냐면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에서 국내 서버 1등을 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게임에서 탑랭커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게임 BJ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K회사, 아까도 언급된 바 있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면접 과정에서 제가 조금 도와줬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타이틀이 즐기는 게임에서 비즈니스의 게임으로, 이게 자기소개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사를 하게 됐고, 입사한 후에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의삼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윗분들이 게임 많이 하라고 지금 자꾸 그렇게 권장하시고 그러는데, 게임도 엄청 하는 데다가 거기다 돈까지 줘요. 너무 신나고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간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위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고 워키피케이션이 된 건데, 그 게임을 워크화했으니까요. 이제 2년 반 됐는데 조직의 쓴맛도 일부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행복해요 그런 말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게임에 대한 열정도 좀 식어서 이제 탑 랭커 그 자리도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시 게이미피케이션으로는 동기가 강화되지만 워키피케이션으로는 디모티베이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기부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을 일로 만든다든지 일을 게임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덮어 씌우는 접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게임 요소를 적절히 절묘하게 일 속에 잘 녹여내서 동기 강화를 크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내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자유를 다 뺏긴 것 같습니다. 동기 이론에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 intrinsic, 외재적 동기, extrinsic. 그래서 내재적 동기라는 거는 일 그 자체에 관한 흥미나 즐거움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나 압박이나 그런 것보다는 개인 내부에서 그런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에 깊이 몰입하는 경우, 정말 깊이 몰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적 동기가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열정이나 흥미나 호기심이나 즐긴다든지 성장한다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게 내재적 동기고,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동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외재적 동기라는 거는 어떤 그 바라는 결과물이나 급부를 얻기 위한 그런 급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자극이나 압박 또는 보상에 대한 갈망, 그런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소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당근과 채찍, 이거는 전부 이 외재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들이죠. 우리 근데 그 외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많이 다루면 우리 어른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친척이 명절 때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은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애한테 돈을 주냐, 버릇 나빠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보상이 없이는 그런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거나 또 보상이 더 커져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동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적 동기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버릇이 나빠지는 거죠. 그게 현대 동기 이론의 어떤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니엘 핑크라는 그 동기 부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산업사회 같은 단순한 시대에는 외적 동기, 외제적 동기가 잘 작동했지만 지금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이 많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외적 동기를 준다고 해서 성과에 영향이 없고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실험을 해서 그걸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은 이게 무슨 뜻이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할 때도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게임 요소들을 다 쓰기는 하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더 큰 몰입, 더 큰 참여를 얻으려면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더 높은 가치라든지 어떤 사명감을 갖게 한다든지 스스로 성취감을 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내재적 동기 요소가 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드릴 말씀은 아마 거의 다 드린 셈입니다. 이후로는 부연 설명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그럼 무슨 일에 동기를 강화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하신 여러분들 또 1회에 설명하신 여러분들이 여러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그 어떤 동기 강화를 위해서 게임이 적용되는 부분은 학교 교육이라든지 성인 교육에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초기에 상당 오래 전에는 제가 20년 정도 전에 제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벌써 이런 게임화 트레이닝을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스타일의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게이미파이 한다든지 게이미피케이션 하면 의뢰 트레이닝, 교육, 에듀케이션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학습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교육의 경우에 버라이언트 리미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텍사스 A&M의 안드레 토마스 교수가 이제 창업한 트라이시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미적분 학습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티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모습인지. From engineering to medicine to 3D graphics, calculus is foundational for all STEM careers. However, calculus courses today have among the highest failure rates of any course on any campus. 미적분 부분이 제일 어렵고 페일리어가 많다는 거죠. Explicitly ties calculus to attrition in STEM degrees. At Tricium, our team collaborates with educators to address these complex educational issues and transform how students learn. 어떻게 배우는지를 Welcome to Variant 확신했다. Limits, the first in a new series of immersive educational experiences for calculus students. Variant Limits brings calculus to life by transforming abstract ideas into creative and visually engaging challenges. As an explorer on a planet governed by calculus principles, students will discover a vibrant 3D world. Throughout the world, students will overcome obstacles by applying skills and concepts learned in class. Students will gain a new perspective on difficult topics such as limit laws, continuity, and the intermediate value theorem, and use their experiences within the game to construct and retain calculus knowledge.
Variant Limits promotes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direct interaction and immediate feedback in the game environment. By providing students an opportunity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the learning process, Variant engages and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지긋지긋한 그 수학을 강의를 통해서 억지로 배우는 것에 비해한다면 이 게임을 통해서 미적분 원칙과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면은 또 그걸 확실히 100% 이해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성취감 또는 내적 동기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과가 어땠을까요? 이태리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가르친 첫 해에 학생 80%가 패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좀 더 경험을 가지고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100%가 패스를 했다고 하죠. 점수도 평균 전체 10%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100%가 패스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미적분 학에서? 패스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해도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다시 또 도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100% 패스할 때까지 이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게임이 끝나진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뭐 learning by doing 또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그 속에서 작동을 했던 겁니다. 이 성인 교육 부분에 관해서는 듀오링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또 활용이 되죠. 힘을 합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앞서서도 언급된 부분인데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몰입 이건 뭐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인데 아까 노조의 참여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의 사고와 행동 방식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변화 관리를 전문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건강 쪽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요. 지금 소개를 간단히 할 게이미피케이션 앱이 있는데 카나다의 소아병원에서 어떤 그 통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그 통증을 잘 기록을 하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여줘서 새로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걸 종이에다 적는 것들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소위 페인 스쿼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경찰 말하면 통증 전담반 같은 경찰 모습을 한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페인을 그 통증을 잡아서 영장에 집어넣고 거기다 가둬놓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통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잘 하게 되면 승진도 시켜주고 나중에 경찰서장도 되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잘 적용이 됐다. This is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in Toronto. Within these walls every single year, thousands of children are battling cancer and are having to undergo terribly painful treatments. Children like Olivia, who 소리가 8 매우 months ago 적다. was diagnosed with Ewing sarcoma. The hospitals 저게 암 환자입니다, 저 minimize 아이는. this pain, but to do it, they must first understand it better, and most importantly, discover the medications that are working best. To do this, they need these young patients to record exactly how they're feeling in a pain journal. The challenge is that after multiple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통증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그걸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적어야 되는데 리코드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게임 솔루션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것이 페인 스쿼드라는 개념이죠.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사인 저기 나왔죠.
Then twice a day, an alert from headquarters told patients it was time to 하루에 complete 두 their 번씩 pain reporting 그 mission.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자, 이제 페인 스쿼드 기록을 해라. 그 로그에 어느 정도고 어디에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본부에다가. So we called in some police reinforcements. Hey, rookie. Welcome to Pain Squad. 그러면 실제로 영화 배우들이 카나다의 유명한 경찰 스토리 영화가 있는데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중간중간에 이런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배지 어떻게 승진했다 말이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고 You are now officially a full-fledged detective in Pain 이제 Squad. 정식 형사가 됐다 뭐 이런 것들을 They 얘기해주고 just don't make them like you anymore. 잘하고 있다 뭐 이런 Truly 것들 are 계속 one of 얘기해. Pain Squad's best and brightest. Keep it up. 애들이 Back 신나서 inside the 하겠죠. precinct, recruits could check to see when to fill out their reports and how many badges they had earned. And once their last report was filed, they were sent one final message informing them that they were being retired from the field. But this case isn't closed yet. Your 이제 squad 나중에 still 서장으로 승진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입니다. 아직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그 통증을 공략을 해야 된다 하는 Squad app is now set to roll out into 그런 4 other 메시지를 준 Canadian 겁니다. hospitals. And due to its 카나다의 success, it will soon 전역으로 be made 이제 available everywhere. 전파될 예정이고 The app is an excellent tool. 매우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행동 방식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성과 향상에 관해서는 우리 뭐 다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 OEW인가요? 네, OEW 그 채용 예정자들 면접하는 그런 그 앱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그 사람의 역량과 적성을 알아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강력한 동기가 부여된다 사람들이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소통 부분에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든지 미션을 큰 회사에서는 사내 전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몇 차례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고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크게 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PR이나 광고는 뭐 어제 정광진님 KPR 정광진님이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을 쓰게 되고 물론 뭐 다른 게임에서도 쓰겠지만 당연히 점수나 포인트나 뭐 배지나 뭐 리더보드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고 게임 다이나믹스도 쓰게 되는데 특별히 좀 강조할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더라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단순히 그 게임 이상의 더 큰 가치를 주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동선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게임 요소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큰 열정이나 몰입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 재미나 즐거움 뿐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의미와 스토리 그러니까 그 의미와 스토리라는 거는 그 의미심장한 것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공헌한다든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 그리고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팀이 또 경쟁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 뭐 이 일과 목표에 연계된 그런 니드를 충족을 한다든지 가능하면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거를 자신의 성과와 경쟁하도록 만든다든지 풍부하게 피드백을 준다든지 아까 그 소아병동에서 그 케이스처럼 그 다음에 뭐 몰입을 가능케 하는 그런 설계
그리고 다 끝나면 엔드 게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속적으로 그것들이 뭐 성장하든지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설계돼야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게임 디자인의 뭐 메커니즘에 더해서 오른쪽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 내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접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